네, 주민서 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너무 자주 봐요. 네. 막 날짜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따뜻해졌습니다. 네, 저번 주하고 완전히 날씨가 다르네요. 언제 달라져? 저번 주는 얼려주기더니 지금은 이제 슬슬 봄 같은 느낌이고. 진짜 약간 봄 같은 느낌이. 특히나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복을 안 입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날씨 따뜻해. 근데 제법 그 오후에 걸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봄이 가까워졌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하고요. 자, 앞서 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요즘에 뭐 약간 예산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어떤 거 준비해 오신 게 있죠? 하나씩 얘기 준비한 게 좀 하나씩인가 두 개씩인가 이거. 예. 북가자 이동에 네. 예전에 은가 어린이집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가 이제 뭐 은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뭐 경로당 이름도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주변에 이제 은가라는 이름이 좀 많이 붙여져 있는데 맞아요. 은가 어린이집이 증산역에서 연가초 방향 언덕 넘어갈 때 좌회전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약간 길쭉하니 이렇게 쭉 이제 이제 뭐 일방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살짝 그 길쭉한 약간 좀 어린이집에서 그런가 성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그 건물이 건물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직사각형 아니면은 이제 정사각형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길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길쭉하게 네. 약간. 근데 이제 그 어린이집이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할 때 네. 안전 등급이 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그러니까 안전 등급이 2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말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네, 위험 건물이라는 거니까 특히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키우는 공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조금 이제 그 연가 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올라가서 네, 그쪽으로. 살짝 틀면은 거기에 이제 은가 어린이집을 아예 새로 지었어요. 그렇죠. 네, 그 아예 새로 지었고 그럼 이제 이 공간은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부수고 새로 짓자. 2등급이었는데 뭐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최하 등급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 건물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수고 다시 짓자. 원래는 저는 이제 거기 더 매입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했는데 주차장 담당 부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턴하고 쪽 하는 이 곡선들이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요, 또 만들어서 새로. 그 옆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조그만 조그만한 거. 예, 그건 이제 몇 개 안 되고 거기까지 다 연결해서 아예 해버리자. 예, 크게 하자 했는데 이제 그 가게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은 더 크게 벌이지는 않았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면은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기술자들이 안 나온다고 어. 하니까 어려웠던 거고. 그럼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다시 지을 거냐, 그리고 뭘로 쓸 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자 하고 했는데 당시 구청에서는 뭐 그걸 받아주진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 무슨 뭐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재능 뭐 이렇게 하는 관련된 아동 시설을 이제 짓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뭔가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다 잡아놨는데. 진짜. 그럼요. 그런데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새 청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 또 진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이제 그 간판도 있고 뭐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 놀란 게 철거가 아니더라고요. 리모델링. 예. 뭐 안전등급에 대해서 뭐 보강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다시 또 어린이 커뮤니티 시설이란 말이에요.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네. 그리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 리모델링 공사라는 거죠. 바뀌진 않았다는 거네요. 무선지차제 때 결정했던 거랑 약간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르다.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4차 융복합 어쩌 뭐 이런 거가 한참 또 유행일 때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상정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 카페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주가 아닌 것 같고 네.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리모델링 뭐 이렇게 공사라고 돼 있어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의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설이 메인이라는 거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 그 공간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또 이게 좁아요, 공간이. 공간이 되게 미묘하게 좀 안 이렇게 나와요. 예. 효율성이 없다 떨어지는 예. 그런 느낌의 건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짓자고 할 때도 새로 지을 때 이제 이 그 뭐 3층이 안 나오고 4층이 뭐 이것밖에 안 되고 뭐 이랬어요. 맞아.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예. 건물 자체가 잘 이렇게 매력적인 그 매력적인 뭔가 공간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건물 모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기에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안전등급 2가 나온 건물을 다른 분들이 주민들이 연령대가 쓰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건공사로 해서 또 청소년들의 카페로 하겠다?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가 이제 되게 이상한 나라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안전등급 2 나왔다고 엄청 좋아하고 안전등급 위 나오면은 환영 아파트에서 보통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재개발 들어간다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재건축 들어간다고. 네.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따져도 안전등급 2가 나오면은 위험 건물이라는 거고 저희 가자역 앞에 자원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기도 이제 안전등급 2가 나와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진짜 이 건물은 못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뭐 가끔은 어디서 탄내 난다고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한번 들어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나 그 안에서는 이 안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공사를 얼마나 잘하고 그랬을 때 또 안전등급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안전에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 적혀 있지 않나? 그것까지는 안 적혀 있었나요? 네,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사가 24년 10월 28일부터 해서 올해 6월 24일까지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안 적혀 있군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공사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긴 하겠네요,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공사하신 분들이 안전에 또 신경 쓰면서 하겠지만 네. 애초부터 그런 그 우려 문제가 없도록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온 마당인지라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어떻게 다시 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문제가 또 생기면은 또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또 이건.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공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모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요즘엔 동선이 그쪽이 아니어서 네. 아예 모르겠었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뭐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하고 있었겠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도면 뭐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구청에서도 이걸 보면은 왜 본인들이 네. 안전등급이 2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전금 보통 안전등급 2등급이면은 철거를 해버리거나 철거를 하고 어때? 저는 거의 철거하는 걸로 봤거든요. 철거해야죠 기본적으로. 그걸 거기다가 뭐 약간 뭐 그렇게 다시 뭐 이렇게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케이스가 그리고 또 거기다 청소년 공간을 하는데 더 안전하게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사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짧은 경험, 그 적은 경험에서도 어쨌든 2등급 거의 다 철거했던 거로 본 것 같은데, 예, 좀 그거에 대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희가 또 알아와서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오랜만에 네. 며칠 전에 중노위가 열렸습니다.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인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서울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고 진노위라고 하죠. 네. 지방노동위원회. 거기서 판결을 받고 이제 또 중앙노동위까지 가서 이 사건이 이제 그 부당해고. 네네. 뭐 징계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조원에 대해서 아예 이제 징계를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고는 부당해고다. 해고까지는 너무 심하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진노위, 중노위 갔는데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결을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해고라는 걸 너무 남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뭐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뭐 거기에서 들리는 말로는 네. 뭐 참고인으로 온 분이 네.
뭐 이거 인사위원회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또 사회적 저명한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나는 그거를 어련히 알아서 판단했겠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인사위원회에 뭐 아는 건데 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건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은영 이사장이 이제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인사위원회 한은영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와서 배치됐기 때문에 배치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되게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판단 잘할 거다. 판단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 너무 부끄럽고 막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20세기에 사시나 봐요, 그분은. 나 보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낡은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공단 운영이 뭐 맨날 그 뭐 회의만 하면 노조가 다 뭐 받아줄지 아냐, 막아줄지 아냐, 보호해줄지 아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IT 전문가라고 굉장히 뭐 새로운 무언가에 이렇게 그런 거라고. 아니, IT에는 전문가신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사, 조직 관리 뭐 이런 데는 완전히 꽝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징계위원회 판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임명했다. 아니, 중노위 위원들도 얼마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중노위 사람들이 진짜 보면서 제가 볼 때 그 말이 오히려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근데 우리가 진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무법적인 그러니까. 법의식 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그런 뭐 심판할 때 나온 이야기들, 뭐 증언의 이야기들, 혹은 또 이제 피청구인의 질의, 여기서 피청구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약간 그리고 뭔가 좀 이 사람들이 목요일 날 8차 변론에서 갑자기 뭐 이 얘기를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만 8차 변론에서 국정원장이 대통령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도 난 이상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도 했었다는 얘기구나. 이게 문자를. 근데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라는 걸로 답을 한다? 이 사람들의 공사 구분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약간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용도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이 양반의 특징이더만요. 뭐 잘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뭐 기억도 안 난다로 다 처벌이. 약간 보신주의가 깔려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직 관리, 조직 운영,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가 뭐 이런 느낌.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야. 이런 거 말고는 별로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문제가 이렇게 좀 크게 터지는 바람에 서대문 무슨 공단이요?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못한 측면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몇 주 동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네.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구린 거죠. 네. 늘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죠? 그것도 이게 감사가 지금 1차, 2차, 3차예요.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다는 그리고 거라는 1월 30일 날 3차 감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감사 결과 발표해야죠. 우선 적어도 1차, 2차, 3차는 발표하고 뭐 지금 4차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감사하다가 임기 끝내려는 거야 지금 뭐야? 아니 이럴 거면 행정조사 특위 구에서 했던 행정조사 특위 조사계획서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여기 공단 직원들이 너무 지친다.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제2요구했죠. 이런 이유로 제2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2요구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거나 뭔가 좀 불량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겠죠. 이거는 이제 손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읍참마속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성환 총장님한테 제가 자꾸 이제 되게 약간 레드팀 느낌으로 이제 조언 같은 걸 드리는 건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위험하면 불리한 겁니다. 빨리 쳐고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시는 게 낫지.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지는 건데 지금 저는 잠깐 이렇게 뭔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선거에 안 나오실란가 보죠. 선거에 나오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 나오실 거니까 이렇게 주변 정리도 이렇게 그냥 그러시는 엉망으로 건가? 하시고 제대로 정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본인은 이제 구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가 문제라고 재의요구를 하신 분이 지금 감사를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해놓고 지금 1, 2, 3차까지 했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끝났다 하면 또 구에서 달라고 할까봐 지금 무서워서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고 뭔가 이게 들리는 소문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더 문제는 이게 4차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음. 감사를 실제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냐.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해놓고 네. 감사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하고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보호막을 감사하는 걸로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좀 구의 차원에서도 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감사 담당관에 대해서도 좀 이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감사 담당관이 문제면 이거는 뭐 시나 국가 정부 감사원에 요청해서 감사 담당관을 감사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위에다가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감사 담당관을 감사해야 될 처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감사와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국회로 넘어야 되고 감사원이 또 지역에서도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게 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할 때. 왜냐면 아니 집행부 차원 집행부 그 구청장의 뭐랄까 관리 감독을 받는다. 감사 담당관이 이거는 뭐 사실상 되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는 본인의 치부는 숨기기 아주 쉬운 구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그냥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그냥 감사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계속 일정을 뒤로 밀어버리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뭐 모든 게 뭐 해결되는 방식처럼 돼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관련된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뭐 그때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기억을 좀 되살리자면은 뭐 약간 법이나 약간 이런 거랑 크게 관계 없을 수도 있다고 그냥 조례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해도 된다고. 네, 감사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로 옮겨도 돼요. 그럼 뭐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여다보긴 봐야겠지만. 우리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뭐 이제 그 공부 한번 해봅시다 또. 근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도 크게 뭐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그냥 조례로서 감사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담당 부서를 의회로 옮기면 되죠. 내년 지방선거 때 공약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주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인가? 크게 아니에요. 의미는 있지만 어필이 될 것인가. 뭐 이게 관심 있어서 이게 괜찮은 뭐 그렇지. 뭐 이거네라고 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야 이제 저번 대선 때도 이게 의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으로 옮기겠다. 감사원장 지금 또 이렇게 그 탄핵 그 심판하고 있는 그 과정 보고 있으면 그래서 8차 변론에 그게 나왔잖아요.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 게 뭐 중국의 정보 빼돌리기를 뭐 막으려는 뭐 피청구인 측 변호인이 했던 얘기. 네,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정신 세계를 갖고 계신데 그 사람들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들어주지. 언론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옮겨 전달해 주는 것도 문제라 생각해요. 네. 어쨌든 구회 차원에서도 좀 자료 달라고 하고 자료 받고 그 외에 그러니까 난 지금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자체가 약간 자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근데 이 제도에만 기대가지고 뭘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원 구청장이 지금 사태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지금 문제를 끌고 가셨잖아요. 뭐 또 예산. 예산 관련해서. 그렇죠. 저는 그 외에도 그냥 제도 안에 기대가지고 자 우리 서류 제출 요구권 있으니까 자 주십시오 끝 이게 아니라 그 외에도 그런 무슨 항의를 하고 뭐 항의 집회를 하시든 그냥 그 의회에서만 기자회견 할 때도 있고 어디 또 딴 데 가서 할 때도 있고 이 관련된 홍보문을 만들어갖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뭐 문자로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왜 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구의회에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실력들이 조금 더 높아진 것들이 좀 실제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공단 중노위 부당해고 관련돼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뭐 부당해고가 났기 때문에 뒤에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가시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정년이 그러니까. 남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분은 지금 일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중론이 부당해고면 사실 복직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해고 상태이기 때문에 일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로 판결돼서 다시 이제 복직이 된다. 그럼 그간에 임금 다 줘야 되는 다시 거고 또 드려야 거기다 되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실익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구청 차원에서 아니 복지 공단 차원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사장님 바뀔 수 있어요. 이사장님, 아유 참 답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요. 자 우리 이제 또 구청에서 되게 엉뚱한 짓,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의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준예산은 포기하겠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돌아가겠다. 그 본예산으로 돌아가는 거는 구의회에서 의결했었던,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고 구의회에서 48억 8천만 원 가량을 삭감한 채로 의결한 그 예산안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다만 제2요구를 수정해서 요 48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제2요구한다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공문을. 근데 이 공문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문을 꼼꼼히 따져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예산 확정 개요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네. 예산 확정 일자가 2025년 2월 10일자예요. 2월 10일은 본인들이 준예산을 중단했다고 하는 날이에요. 그게 2월 10일 날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보도자를 뿌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중단한다. 네. 대승적 결단이다. 뭐 이렇게 했던 날이잖아요. 네. 즉 이 말은 행정안전부가 검토 의견을 줬던 유권 해석을 줬던 의회가 의결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12월 20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유효한 거는 1월 1일부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실상 2025년 1월 1일부터 했어야죠. 유효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자기들 마음대로요. 예산 확정 일자는 25년 2월 10일이다. 내가 곧 짐이고 내가 곧 법이다 이거예요. 아니 진짜 법도 없어. 법도 없고 그 제도에 대한 아니 뭐 이게 조선시대 원님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본인이 재판도 하고 본인이 잡아들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이런 것도 하는 지금 원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냥 1월 1일자로가 그 해산부 요건 의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제2요구서의 수정을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그죠?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제 여기서의 또 웃긴 거는 네. 그래서 2월 10일자로 확정된 의미가 뭐냐? 그렇지. 이 6건만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제2요구를 수정해서 하니 이게 이제 확정된 거다. 그렇지. 우린 이거는 제2요구를 안 하니까. 그치. 6건 빼놓고. 그렇지. 그게 2월 10일 확정됐다고 자기들은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건 20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10일 동안의 제2를 처리해야 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의 제2요구는 20일까지잖아. 20일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의결된 이후에 20일 사이에 제2요구를 어떤 식으로 수정도 난 이 수정도 본 적이 없지만 수정을 한다고 수정이 된다고 해도 20일 사이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은 아니었고 아직까지 제가 진도로 거기까지 나가지 오케이. 내가 너무 빨리 뺐구나. 네. 지금 이제 2월 10일 이때 수정을 하면서 7,800억 중에 49억만 빼놓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제2요구를 뺐으니까 확정이 된 거다. 2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자 6건에 대해서 우리 제2요구 하니까 이거는 받으세요. 이제 확정 안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딱.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월 10일 날을 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2요구를 다시 제2요구가 뭐라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2월 10일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르죠. 그 기준은. 왜요? 제2요구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제2요구를 수정했으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준예산의 자기들의 출구 전략인 것밖에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의회와 행정안전부에 그 이야기대로 딸려가지 않겠다. 딸려가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는 자 2월 10일 우리가 네. 제2요구를 수정했고 이 나머지를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자 이건 제2요구의 제외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됐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준예산을 중단하는 거다. 이 둘이 이제 논리는 근데 다르게 구의회나 행안부의 논리하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 논리가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네.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거를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행정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행안부나 구의회에 의결된 시점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 약간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제2요구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느냐 이제 난 그것도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느냐는 있어요. 네. 근데 제2요구를 보내놓고 수정한다는 거는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거를 수정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쩔 때 보면은 이제 공소장 같은 경우도 공소장 변경도 하고 변경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판사의 뭐 이거를 허가를 받고 공소장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견조가 때 의안과 견조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제화가 됐을 때 네. 의안이 네. 그러면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하거나 철회를 하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제화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수정도 중간에 가능하겠다. 수정도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선례나 사례는 제가 찾아본 적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수정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 본회의 아직 올라가지 부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사부재이나 뭐 등등 관련된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일단 오케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한 우리 고민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간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이 기간이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이송 받은 날부터 네. 이제 10일인가 20일인가 뭐 20일 이내에 이죠. 뭐 이렇게 그거를 해야 돼요. 20일 안에 제육을 해야죠. 제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정을 하는 것도 네. 그 안에 해야 된다고 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왜냐면은 그 기준이라는 건 12월 20일 날 의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24일 날 제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12월 20일 날부터 20일 사이에 어쨌든 의결한 이후로 20일 사이에 제의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표한다가 법 그 조례의 공표에 대한 그거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럼 수정이 된다고도 20일 사이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안은 또 다르게 보니까 어쨌든 예산안 의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 그 뭐 공포 조례 공포까지 네. 또 들고 그러니까 우선은 12월 20일 날 우리 의결됐잖아요. 의결됐죠. 그다음에 23일 날 이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일 날 바로 제의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니까 그렇지. 저는 만일 수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로부터 20일 사이. 이 20일 안에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제의를 우선 던져놔요. 그죠. 그 다음에 수정을 해. 해요. 근데 이걸 뭐 20일 지나서 수정해 놓고 그럼 소위 말해서 그 기산일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가. 언제부터 10일 이내냐. 이제 그 처리 기한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봤을 때는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수정 한 번 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19일, 이렇게. 19일째 수정하고 19일째 수정하고 19일째 수정하고 아니 그러면은 꼭 그 20일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냥 해놨으니 우리는 수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만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이육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그러니까 20일 안에. 대통령 2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뒤에 가서도 수정 뭐 아무도 안 되는 상태니까 그냥 수정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거 완전 이상해.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월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에 12월 23일 날부터 20일을 한참 지났는데요, 뭐. 아니 10월 23일부터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한참 지났다고요.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자기들도 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2월 12일 날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라고 하고 제 요구는 지금부터 하는 거지 2월 10일부터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거는 자기들이 확정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니까 좀.
이성 받은 날이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은 우리가 뭐 법대로 뭐 규정대로 하는 거대로 움직이기 하나도 없잖아요. 준예산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판결처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걔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하는 논리를 따지려고 하더라도 어. 결국은 규정하면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준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지. 그 20일 따진 건 없어요 여기에. 따졌을 수도 있어. 그거.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럼 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랬다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2혹은 어쨌든 그 20일은 이분들이 생각했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용이 지금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고 법적에서도 따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송 받은 날부터 해서 20일이 했는데 이송 받은 날은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2월 10일과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은 계속 고민해봤는데 뭐 찾아보고 했어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수정을 못 한다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말도 나도 수정을 할 동의해. 수는 있는데 이게 제2혹을 할 수 있는 20일 그 사이에 끝내야 되는. 그 사이에 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근거를 좀 잘못했다. 미안해. 아니면은 뭐 약간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문제였어. 약간 이런. 뭐 이렇게 조정은 이제 할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제가 볼 때도 그거는 동의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의안이 되기 전이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20일 전에 끝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제6을 했어요. 네. 철회할게. 그래 놓고 20일 안에 또 저는 제2호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권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정 안에 권한이니까. 수정 안에 다 포함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다만 계속 말하는 둘이 지금 같이 말하는 것처럼 20일 안에 끝내야지.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지. 보는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제2호구의 수정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자 본인들이 12월 23일에 구의 의결 결과를 이송 받았고. 이송 받았다고 인정했네. 이건 23일에 이송 받았으니까 그치. 이송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6을 하는 날짜가 그치.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세출 세입 예산 그다음 기금운용 계획안 제2호구 중에서 삭감된 6개 사업은 제2호구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제2호구를 철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문제가 자 수정되기 전에 원안 저는 이게 담당자들이 읽어보셨냐고 계속 묻고 싶어요. 네. 본인들이 그 제2호구서에 쓴 게 이 6건만 한다고 돼 있다고요. 맞아. 맞아요. 웃기네. 그러면 본인들의 논리는 다시 돌아가면은 바뀐 게 없어. 아니 준예산을 하면 안 된 거였죠. 그치. 어.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준예산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예산 48억 8천 빼고 본예산 하고 그 사이에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였던 원래 거예요. 집행을 쭉 하고 우리는 48억 8천에 대만 제2호 한 겁니다. 준예산을 가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게. 네, 자기들의 이 공문에서 그 논리적인 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제2호서가 정당이냐를 다시 돌아보면 그렇지. 6건에 대해서만 제2호를 할 수 있냐를 다시 봐야 돼요. 뭐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 120조 1항은 월권, 법령 위반, 공익침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시했던 거는 절차상 하자.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에요. 그렇죠. 법령 위반이라면은 이 6건만 지금 법령 위반이에요? 근데 예산은 쪼개서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가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쪼갤 수 있다고 한 거는 121조에 이제 의한 거예요. 120조여도 예산은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심하게 읽어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데 네. 자 120조는 집행할 수 없는 경비. 121조가. 그러니까 121조가 이게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그렇죠. 자 7,800억 중에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비. 그죠. 이게 삭감되거나 공무원 월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법에서 하라고 한 거를 반드시 하라고 한 거. 삭감시켜 버리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자 전체 예산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예산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예산만 제휴할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만 제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일부를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휴고 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런 상황인지라.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120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통으로 분리가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통으로 네.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만 어떻게 딱 분리해서 지금 제2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가 걸린다. 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제2요구서도 문제고 네. 지금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봐서라도 수정할 수 있다 쳐서 보더라도 문제고. 그렇지. 네. 그 시한이 문제이기도 하고. 시야는 당연히 지금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준예산을 가서도 안 되는 거고 성결처분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였고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구청은 본인들의 논리에 늪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자기들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만 뭐 대승적 결단을 해가지고 본 예산으로 가지만 48억 8천만 원에 대한 제2요구를 다시 하는 것 자체도 일정상의 문제 혹은 논리적인 문제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제2요구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걸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위법일 가능성이 지금 벌거벗은 구청장이죠. 근데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멋있다. 이게 벌거벗었지만 뭔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패션이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본인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좀 뭐 잘한 행정이다 생각하고 저희 방송 그러고 있나 봐요. 저희 방송 보신다면서 좀 저희 얘기도 좀 들으세요. 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뭐 귀에 들리겠어요. 도움이 제일 부정선거에 빠지신 분이 그렇게 대법원이나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도 믿질 않으시는데. 도움이 제 얘기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하다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하고 가긴 해야 돼. 뭐냐면은 제2요구를 처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2요구를 해서 그러면은 제2요구를 처리해서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또 그 표결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뭐 안 되면 구청에서 냈던 원안 가지고 표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쭉 보면서 따져보니까 이 말이 틀린 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이 의결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다른 안들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 재의결을 할 때는 이 안에 대해서만 자 가결을 시킬 건지 부결을 시킬 건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결됐으면 이제 확정됐으니까 끝. 네.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부결이 되면 준예산인 거죠. 이때야말로. 바로 이제 준예산인 거죠. 이때야말로 준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결되자마자 준예산인 겁니다. 이거. 예. 왜냐면은 이게 뭐 공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면 그냥 준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본예산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죠? 소위 말하는 예산안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구청은 새로운 이제 예산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예산을 제출해서 그 예산안이랄지 등등등의 예고일을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준예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예결이 가지도 않아요. 상임위 또 거쳐야 되고 그다음 또 예결이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죠. 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다 거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만일 이제 그 제2요구를 상정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일정 정도 협의를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짧게 끝날 수 있어요. 다 합의하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예결위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않냐? 예결위 때 거 정도로 그냥 살려서 하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낼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부결시키고 다시 바로 그냥 들어오고 그러면 딱딱딱딱. 근데 그날 다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루 만에 안 끝난다. 네. 어쨌든 준예산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짧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영향은 크게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요구를 통과시킨다. 이제 어쨌든 상정해서 다 통과가 안 되죠 참. 상정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부결되면 이제 협의 없이 지금 이게 진행된 거잖아요. 부결됐다는 거는 뭐 협의해서 부결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상임위에 와서 논의를 하고 예결을 보냈고 예결에서는 협의가 안 될 거잖아요. 혹은 협의가 되더라도 또 올라오면은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면 본회의장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부결시키면 어떨 거야? 부결이든 혹은 민주당 안으로 또 이렇게 갖고 가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은 또 절차 위반이라고 또 제의할 건가? 또 제2요구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의결된 있으니까 그 예산 써야 되는 거야. 그걸로 또 쓰다가 또 제의요구해서 통과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왔다가 고 했다가 스톱했다가 고 했다 스톱했다. 올해 1년 내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예상은 되지만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가능치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 저번 시간에도 제2요구를 우리가 상장할 지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했듯이 제2요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부적절한 제2요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건 처리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의 이 프로세스를 보더라도 더 간단한 거는 구청장이 자 협의까지 할 정도면은 자 그냥 제가 이거 처리할 테니 하고 추경을 지금 6개 사업에서 넣을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달라. 그래서 포함해서 이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결위 때 뭐 됐던 그런 안들 아니, 약간 그런 이런 거까지 것까지 해서 이제 추경을 할 터이니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뭐 준예산이 뭐 부결됐을 때 준예산이 되니 마니 할 거 없이 깔끔하게 논의가 진행돼요. 그렇죠. 본예산은 본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정책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치가 합의가 끝났는데도 제2요구를 하고 부결시켜요? 근데 지금 그건 말도 안 상황에서는 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더 그냥 갈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그냥 갈 것 같다는 이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제2요구 6건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구에는 아쉬울 게 없잖아. 원래 자기들 목표가 이거였는데. 수정도 문제지만 아니 뭐 아실 거 문제보다 수정도 문제고 네. 제2요구의 근거라고 든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처리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냥. 뭐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민생을 서대문에서 가장 돌본다고 본인이 자임하시는 구청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죠. 이럴 때 대승적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대승적 결단은 이럴 때 내려야 되는 거죠. 대승적 결단 아까처럼 그때 내릴 게 아니라. 토할 만한 마음을 빨리 이제 버리시고 대승적 결단을. 근데 구회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요구를 좀 해야 될까요? 야,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제2요구에 타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공문을 안 받는 아니 게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구회 차원에서 뭐 아니 됐고 저기 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재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고 한다손 치더라도 혼란이 더 가중된다. 이거를 니들이 하는 대로 하도 니들이 지금 이거 하는 대로 하는 게 더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다. 차라리 깔끔하게 처리할 거 처리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사고할 거 사고하고 추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떠냐는 거죠. 구회 차원에서. 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경으로 그러니까. 가자고 얘기해요.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제2요구 처리하고 추경을 내시라. 네.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주장을 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 넘어 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다급해 보이지만 네. 다급할 것도 없어요. 예산 다 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예산안 지금 확정됐고 그것대로 본인들이 원래 하겠다고 한 거에서 6건 빼놓고 원한 대로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원래 하자고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예산안이 너무 후져서. 아니 그 후진 거는 그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구청이 자기들이 그렇게 낸 거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안에서 6건만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뭐 가로등 수리 예산이 5개월치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 책임이에요, 이거든요. 구청이 이제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추경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5개월치밖에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가로등 그 수리나 관리한 예산이 그럼 그거를 어쨌든 5개월 후에는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추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추경에 맞춰서 뭔가 책임을 지거나 약간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액션이 있어야지 추경을 또 갈 거 아니에요. 약간 근데 선결 처분하시겠죠. 그럴지도 네. 선결처분 하시겠네 그러면. 아이 가로등 얼마나 지금 주민의 재산과 보호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동주민센터도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정수하고 있다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진짜. 예, 구청장이 조금만 마음을 정말 결단을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네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읽었잖아요. 49억 6개 사업을 벌모로 7,900억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냐. 그게 그냥 구청에서 본인들이 입장문이라고 낸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6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6개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태를 만들었나. 49억을 가지고 모든 민생 예산 7,800억 가량을 쥐고 흔들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가 공무원 기수사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부터 얘기할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6개 사업 중에 네. 사실 홍제 카페 폭포 관련해 갖고는 2억 원 페스티벌 그리고 나서는 뭐 K 한류 체험관 10억.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서로가 쟁점을 별로 안 삼고 있어서 뭐 예. 그냥 6개의 번들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뭐 묶음으로.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뭐 사람들도 별로 뭐 잘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쟁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쟁점은 없는데 그냥 6개 사업에 묶여 있으니까. 껴있는 거야 그냥. 네. 그런 게 왔고 여성농구단과 함신이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돼서 뭐 예산 때문에 지금 이성원 구청장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예 없진 않겠죠.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무원 기획사 매입비라고 하는 14억 정도. 14억 5천. 예. 그리고 유진상가 뭐 그 일대 개발 설계비. 용고 용역비 뭐 이렇게 설계비 11억. 네. 이었는 11억이었죠. 네. 이 지금 이 두 사업이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유진상가 설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아직 제대로 조합도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렇죠. 추진위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나중에 누구한테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추진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적어도 조합 정도는 설립됐을 때 그쵸. 말이겠지만 조합 설립됐는데 그거를 또 왜 해줄 리도 없고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를 먼저 우리 돈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추진이가 되면은 돌려받는다? 조합이 되면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위에서도 못 받아요, 그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는 일종의 만일 이게 집행되면 거의 이거 배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돌려받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근데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조합도 못 만들고 근데 알잖아요 유진상가 그 인왕시장 이쪽이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에 대한 사항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꼭 유진상가 아니더라도 네.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꽤 걸려요. 그죠. 응. 그런데 여기를 먼저 우리가 돈을 쓰자고요? 왜요? 그러니까 외워는요.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몇 가지 있죠. 지금 이해충돌. 그렇죠. 응. 박진 의원의 가족이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편의 제공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진 의원이 실제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그 없어진 사라진 예산을 살렸죠. 몇억 원, 6억인가를 살렸죠. 그러면서 와 이게 이렇게 대놓고 이해 충돌을 해도 되나? 그래서 싶을 그런 정도의 이제 이해충돌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런 이제 의심, 의혹 뭐 이런 이제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지 않으려면은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아니, 추진을 하더라 할 수는 없죠. 아니 제 말은 네, 네. 11억 우리가 예상으로 해도 그 알아. 자체를 안 된다고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재개발 하시라고요. 하는데 룰대로 하시라고요. 이거 오히려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특혜 의혹을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구현이라고 해서 자기 부동산 개발하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국 예산을 들여갖고 먼저 뭐 좀 이렇게 멋진 그림 좀 보여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협상으로 자기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예산은 살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 예산이 하나의 키포인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건물 뭐 이런 그 재개발 뭐 이런 게 연결될 수 있지만 공무원 기숙사 매입비. 이 공무원 기숙사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몇 번 그 방송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꼭 이 집이어야 되냐. 설령 만들고 뭐 매입을 하고 뭐 일을 한다라 하더라도 이 집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이 집이 적정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비싸게 사는 거고. 적정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예산 중에서도 우리 구의회가 좀 제대로 보고 삭감한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입주해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미 예견됐던 그렇죠. 지금 예산의 집행인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 역시 서대문 구청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뜯어말기면서 그렇게 예산 집어넣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 집어넣었으면 잘못하는 거죠 구청에서. 근데 이제 이 그 집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소유주가 또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여러 가지 약간 전세 분쟁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재산이 대부분 다 기묘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세 분쟁을 겪고 계시는 분이 쭉 내가 전세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겨도 다른 재산에 가압류랄지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해도 다 이제 회사가 뭐 1순위 이 사람이 이제 회사가 1순위이거나 뭐 이렇다. 그래서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집이 지금 이 양반의 개인 명의로 돼 있거든요. 구청에 공문 기숙사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 그 건물은 이 사람 개인 명의로 돼 있고 그 회사나 이런 데에 가압류가 안 돼 있고 구청 전세권하고 이제 은행 그것만 있어요. 여기에 가압류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청은 가압류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건물. 만약에 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계속해서 그걸로 이렇게 그 경매에 들어가고 막 등등등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지금, 구청. 되게 위험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집을 사겠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빨리 팔아 쳐버리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 본인 이게 이제 가압류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서대문 구청 소유로 되면은, 전환시켜버리고 자기 이름에 이제 뭐 부동산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가압류 들어올 만한 이제 거리가 또 없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것도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의심하는 네. 한 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속도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으나 뭐 못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추경으로 녹록하게 좀 차분히 논의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 논리에서의 약간 허점이랄까 약간 그거는 뭐냐면 19일로 돌아갔을 때 12월 19일로 돌아갔을 때 12월 19일 날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하나만 삭감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자농구단 예산만 전액 삭감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예산은 그냥 원래 이대로 그러니까 예를 6억 원대로 6억 원 두고 14억 5천은 원래 삭감이었구나. 삭감되고 요건 이제 6억 원으로 살려두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농구단 예산만 전액 삭감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달이 지금까지 쫙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14억 5천만 원 어차피 삭감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뭐 같이 엮여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농구단을 확 빼기는 저는 약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구단 감신이 오케스트라가 네. 뭐 왼쪽에 아킬레스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아킬레스건은 이 두 사업이라는 거고, 이 두 사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 기숙사 매입비는 뭐 애초에 다 삭감이었다 치고, 뭐 유진상가 거기는 뭐 6억 5천인가 뭐 6억인가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11억을 올렸는데 6억을 살렸죠. 네. 뭐 이랬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유진상가 근처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6억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탐탁지 않은 금액이었던 거고. 이것까지는 설계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래놓고 추경에다 이제 또 더 태우려고 했겠죠. 근데 이 자체를 아예 딱 삭감시켜 버리니까 진짜 이제 화가 났겠죠. 그 입장에서는. 연결이 되기는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왜냐면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반대, 그러니까 공무원 기숙사하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그 홍제역 역세권 개발 그 설계 사업비를 날렸다라는 날리는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박경희 의원에 대해서 주민소관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시작된 건 아닌데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탐색자는 있다고, 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선관위에 그 뭐 등록을 한 건 아니라서. 계속 타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박경희 의원한테. 지금 주민소관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고 그 문의를 하고 네. 뭐 그거를 이제 가져갔다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 돼 있으니까 아직 그게 이제 뭐 시작은 선관위에서 안된것 같아요. 네. 공편 안 됐고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굳이 네. 타겟을 왜 박경희인가? 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두 사업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박경희 의원에 대해서 괘씸죄가 적용돼서 그러니까 보자. 근데 이건 이제 역으로 우리 뭐 그러면은 그 사업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그렇지. 뭐 마무리를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도 지어야 되지만 또 하나 는 의외로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소관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3, 4년 사이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이종석 의원도 한번 됐고 김양희 의장도 한번 됐고
지금 박경기 의원까지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벌써 3명의 민주당 의원을 주민소환제 거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지나가다 그런 서명 받는 사람 못 봐서 그렇고 홍보하는 걸 못 봐서 그랬는데 주로 뭐 국민의힘 중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선관위에서 공표까지 한 적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김양희 의장은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 내가요. 그래요? 직접 들었어요 김양희 의장한테. 네. 근데- 한번 알아보려고. 적어도 저는 공표됐다고는 사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김양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그 우리 지역구 사람들한테 뭐 이러저러 알리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저한테 누구 아니 왜 이걸 소식 들어봤어? 뭐 이랬을 거잖아요. 뭐 되게 흐지부지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시작을 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래요? 그때 당시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그 지역 신문도 제가 꾸준히 보고 갔는데 홍보를 좀 잘하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선관위 이거 이제 등록이 되면 공고가 되잖아요. 어. 그럼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 신문에라도 뜬단 말이에요. 네. 제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거 갖고 그 뭐 이렇게 받는 방법 네. 이런 것 정도 타진은 해봤는데 아 그래서 못했다. 실제 하진 않았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 했으면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네. 언제 어떻게 공표되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액션상에서 지금 벌써 뭐 3명째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거기서 참 주민소환제 의외로 좋아한다. 라는 생각 듭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원혁의 마지막 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제 옷 좀 입으세요. 예. 그리고 대승적 결단을 다른 데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저는 그 본회의장 정거나 그 직원들을 이렇게 해서 그 구의회 독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승적 결단 차원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뭐 구의회 뭐 인사권 독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 김에 하시고 근데 저는 아까 말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2요구를 처리하냐 처리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구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앞선 사과와 의회의 독립에 대해서 먼저 방안을 제출하고 의회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제2요구를 처리하냐 마냐 갖고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뒤에 거를 구의에서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문제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대승적 결단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장기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솔직히. YFM 91.3MHz 주민 서대문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